자, 답 찍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굳이 가져온 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1월 달 때쯤이 됐을 때 수능 영어 시험 문제를 뽑아가지고 한 50분 재고 풀 때 한 30분 안에 다 풀고 다 맞을 실력이 되면 편입을 못할 리가 없을 거라고, 그냥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문제가 과연 쉬웠는지 한번 생각해. 어렵죠. 어려웠던 문제가 맞아요. 또 하나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외울 법한 어려운 단어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 답을 찍기가 어렵죠. 그래서 애초에 문제를 잘 풀고 말고는 단어의 문제가 아닌 게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 네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졌다. 훌륭해요. 전 그걸 바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길 바라고 답을 아주 쉽게 찍기를 바래요. 자, 우리 한번 답을 어떻게 찍었나 한번 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면서 같이 제가 답을 어떻게 찍는지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도 같이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하나 근데 긍정적인 건, 이제 이 수능을 시험을 내시는 분들도 교수님들이시거든요. 보통 교수님들이 내시고 선생님들이 검수를 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교수님이라는 점에서는 수능이나 편입이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 경향을 보면요, 또 제가 되게 강조할 법한 포인트로만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세가 그냥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이런 논리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추론해 가지고 그냥 갖다 대면 끝나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뜻해요.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오고 대충 푸는 친구들은 틀리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우리 빈칸이 있는 문장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은 어려웠다는 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틀리는 거에 대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아, 이거 나 왜 이거 아직도 못 풀지? 고3 문제인데도 못 푸네.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걸 못 푸는 사람이 태반이 아니라, 어떤 문제는 말했잖아요. 85%가 틀렸다고. 여러분, 85%가 틀렸다는 건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친구들도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틀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있겠죠? 여기가 대절. 그런데 그 대절을 꾸며주는 패러독시컬, 이 정도면 그냥 공짜 문제다. 예를 줬으니 반대될 만한 두 가지가 반드시 이 대절에 있어야겠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아니죠? 그냥 많이 읽혀진다, 그냥 안 읽는다가 아니에요. 이 지문에서 읽는 것과 어떤 것의 관계를 표현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 말의 반대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지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대체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과 뭐와의 관계일까를 찾을 거예요. 역설적이라는 건 그 관계가 반대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반대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저는 볼 겁니다. 대체 어떤 것들 두 개가 관련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과 어떤 게 관련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글의 소재는 스포츠 뉴스 기자일 수 있겠다. 맞죠? 인물 집단이 소재가 되는 거고, 문장의 끝에 대절이고 문장의 끝에 대띠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 그냥 얘는 주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절이 주제거나 대절의 반대가 주제인데 더 이상 반대가 나올 자리가 이 뒤에 없으니 얘가 주제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 글은 스포츠 뉴스 기자에 관한 얘기가 될 거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반대될 만한 인과관계가 생기나 봐요. 요거 찾으면 되겠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대놓고 말해주고 있네요.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해서 패러독시컬한 측면이 있나 봐요.
됐죠? 이런 그 프린트의 매체에서 바로 패러독시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바로 반대될 만한 두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반대될 만한 두 요소가 어디에 나오나야 여러분들 인생을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빈칸 문장을 봤으니 항상 반대될 만한 두 가지가 지금부터 나오겠죠? 틀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 나오고 두 번째 문장 나오고 세 번째 문장이 나왔는데 세 번째 문장에 벗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부분은 많이 읽는다는 얘기, but D가 그 반대 얘기.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빈칸에. 이렇게 사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어지는 문장에는 많이 읽는다 but, 많이 읽는다 but, 많이 읽는다 but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but을 기준으로 but 앞에는 많이 읽는다는 얘기, but D는 근데 결과가 반대가 되었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리포터들의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이야기는요. 바로 열렬히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많이 읽는다라는 얘기, 많이 읽힌다라는 얘기. 그 말의 반대가 당연히 어디서 시작이죠? while부터 시작 맞나요? while. 여기네요. 바로 conveying sports in many forms의 형태로 더 넓은 저널리스트의 역할에서는요.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가장 어떤 그 contemporary writer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띈다라고 돼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눈에 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바로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어떤 그 생각은요. 이런 추구가 되어집니다. 다른 뉴스페이퍼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이네요. 이 친구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지? 뭔가 눈에 잘 띈다는 얘기가 반대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를 갔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옛부터가 진짜구나. 스포츠 저널리스트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이구나. 됐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구독자들의 숫자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다예요. 그러면 구독자들의 숫자는 많다. 그거에 맞지 않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위가 낮다예요. 그러면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지위가 낮다가 되겠네요. 읽는 사람은 많은데 지위가 낮다. 읽는 사람은 많은데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죠? 지위가 낮다. 그런데 여기 리틀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위가 있다 같은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위가 있지 않다가 되는 거겠네요. 리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위가 있지 않다, 지위가 있다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자, 돈 받는 거 지우고 감시 받는 거 지우고 토의되는 거 지우고 도전 받는 걸 지우면 돼요. 지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게 존경받는 것밖에 없어요. 존경받다가 들어가야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읽는데 존경은 받지 못해요.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읽는데 존중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위가 있다 뜻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려면 어드마이어드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정답은 2번.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했던 사고의 틀이다. 2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이 문제부터 더 어려웠어요. 사실 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사고를 하신 분들도 꽤나 많을 수 있고 잘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사고가 꼬이면 못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얘도 정확히 풀려면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Cities drive taste change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는요, 취향의 변화를 이끌어 가나 봐요. 그 이유가 여기가 있겠네요. 그리고 cities가 이 대의가 될 거고
그럼 저한테는 이제 이 빈칸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cities라는 애들이, 도시들이요, 뭔가를 해요. 도시들이 뭔가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취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테이스트가 체인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한테는 이제 얘도 있고, 도시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도 있고, 도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있을 거고, 그 결과가 취향이 변화인지를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첫 번째로 아주 잘하신 선택을 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설명. 당연하게도 크리에이티브 퍼슨을 도시가 끌어들인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뭘까요? 도시가 뭐라고 있죠? 창의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여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판단 못했으면 다른 거 찾으면 되고요. 여기는 미디어에 관한 얘기가 됐고, 미디어에 관한 얘기로는 판단 못하겠어요. 저는 도시 찾으러 갈 겁니다. 전 지금부터 도시가 어떤지 그걸 찾으러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사실 여기는 도시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찾는 건 도시 얘기니까요. 여기는 도시 얘기가 있어요. 도시에 생기는 결과, 도시가 뭐였는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Foundaries of Art, Music and Fashion, 이게 다 예술이 있었고 이런 얘기네요. 됐죠? 그래서 슬랭이라는 것은 항상 도시에서 시작이 됐다. 도시에서는 슬랭 같은 것도 있었다가 되는 거고, 여러분, 너무 훌륭한 친구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 이게 보이시나요? 슬랭이 생겨났다. outgrowth of,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원인. 이거 원인 자리 맞나요? 원인. 이것 때문에 슬랭이 시작됐대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A가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을 본 순간 변화가 떠오르시나요? 요즘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연습이에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슬랭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부터 이미 변화가 생겼다예요. 도시에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다가 되는 거고, 그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서로에게 빈번하게 노출되는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슬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계속 노출되는 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슬랭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도시의 특징을 잡았고 원인 자리에 써 있는 취향이 변한다. 이게 슬랭이 시작된다가 되는 거고, 그 원인으로 등장한 게 사람들끼리 서로 마주쳐서가 되는 거겠네요.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주쳐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원인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얘기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사람들끼리 서로 접촉해서, 더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접촉해서 바로 취향이 변하게 되겠죠. 도시는. 자, 이제 가볼게요.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풍부한 원천을 예술가에게 제공해주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야 돼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야 된다. 익스포저부터 완벽하죠. 그냥 여기를 의도하고 내신 문제라는 거 아시겠나요? 여기를 그냥 의도하고 내신 문제예요. 익스포즈드까지를 그대로 써가지고 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해요. 더 완벽한 거는 other people,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사람까지가 완벽해요. 그냥
완벽한 선지다. 이거는 그냥 찍어도 2번이다. 뭐 요 정도로 낸 문제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화적으로 갈등을 하든 말든 관심 없고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든 말든도 관심 없고 줄이든 말든 그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정답은 다른 사람들 들어간 2번이에요. 이렇게 찍었으면 두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게 아마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3, 4번이 어려웠던 문제. 얘도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자, 여기도 how 뒤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근데 있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맞췄으면 좋겠다고. 꼭. 사실 있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1번 문제 정도가 틀릴만 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쉽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틀려봤자 1번이고 실수하면 스탠딩이랑 같은 뜻을 못 골라서 스탠딩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스탠딩이 있다? 없다? 이게 뭔 뜻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드마이얼드 같은 답을 잘 못 찍었다. 거기까지 오케이. 전 사실 1번 틀리는 건 별 신경 안 써요. 저런 문제 틀린다고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2, 3, 4번이에요. 2, 3, 4번을 얼마나 쉽게 맞췄냐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특히 3, 4번. 특히 3, 4번 문제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이 저 두 문제를 맞췄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워질수록 더 근거는 확실해지거든요. 그 기본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또 진부한 얘기지만 활용했어야 되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물 집단이 등장했네요. 인물 집단을 후치수식해주는 표현이 이쪽에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 맞네요. 그러면 인물 집단을 후치수식해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문장은 여기는 결과자리다. 맞나요? 결과자리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빈칸은 결과자리가 될 거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의 결과가 되는 거냐? 로컬 인포메이션 때문에 로컬 인포메이션에 반응해서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행동이 변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찾으면 돼요. 이 로컬 지역의 정보에 반응해서 행동을 바꾸게 되고요. 그 행동을 바꾸게 된 개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찾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찾았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왜 풀 수 있었냐? 왜냐하면 다음 문장에 for example이라는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거든요. 어차피 쟤부터는 이제 이거고 자시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얘기예요. 이건 얘가 같은 말이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수준이에요. 이 친구가 같은 말이다를 보증해 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갖다 넣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뒤로 가서 핵심적인 결과 자리에 써 있는 애를 그냥 갖다 넣으면 정답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훌륭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틀린다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했는지는 보세요. 됐죠? 자, 이제 저한테는 이 얘기의 결과가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upon returning to 그들의 하이브로 돌아오자마자 허니비들에게 생기는, 누가 봐도 허니비가 저 인디비주얼스겠죠? 허니비들에게 생기는 결과가 되겠네요. 바로 요렇게 됐죠? 이 허니비들, 물을 모아온 수집해온 허니비들의 결과 receiver B를 찾게 돼요. 그래서 unload, 그들의 물을 unload 하는 걸 찾는 거, 내리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저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보일 것 같으세요? 이 허니비 때문에 다른 애들이 물을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차피 같은 말일 거 아니에요. 허니비들 때문에 얘네가 뭔가를 한다는 건가?
허니비가 오게 되면 리시버 비들이 그걸 다시 하이브로 가져간다는 얘기인가? 여기 또 이게 있어요. If this search time is short, 찾는 시간이 적다면, 그러면 returning b는요. returning b는 댄스를 한대요. 여기도 뭐죠? 다른 애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물의 원천으로 다른 애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도 허니비 때문에 다른 벌들이 뭔가를 한다. 다음 문장에서는 이 returning be들이 또 다른 애들을 모은다. 이 물로 모은다가 되는 거죠. 반대로 if this search time is long, 길면요. 콜렉팅 하는 것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뭐 쭉쭉 가게 되고 이러한 언로딩 타임은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콜로니의 전반적인 물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고 이런 걸 다 못했으면 그냥 마지막까지 갔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예시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적으로 물을 포레이즈하는 것에 반응, 언로딩 타임에 대한 반응은요. 이 물의 수집을 조절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주관식 여러분 뭐 넣으셨나요? 저는 이걸 넣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개인들의 행동의 변화하는 개인들의 결과가 뭐죠? 다른 개체들의 뭔가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전 본 거예요. recruit others를 본 거고 다른 벌들이 행동하게 만든 걸 본 거고 그래가지고 수준을 조절한다 같은 얘기를 본 겁니다. 물 수집의 수준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결국 다른 벌들의 행동을 조절한다가 되는 거고 결국 빈칸에 들어갈 주관식은 다른 개체들의 행동을 바꾸게 만든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다른 개체들의 행동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되는 걸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 자리에 집중하면서 읽었냐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recruit others를 넣을까? 다른 애들을 모아둔다고 넣을까? 그럼 다른 벌들을 모아둔다는 건 다른 개체들을 모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적어도 정답에는 다른 개체들을 받아줄 만한 애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벌들을, 다른 애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면 정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점검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능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푸는 빈칸 문제 중에 어려운 빈칸이 한 문제도 없다라는 건 문제가 깔끔해질수록 이런 원리들은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찍어도 몇 번을 찍겠냐라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2번 선지 찍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2번 선지를 찍으면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다른 벌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3번 선지 찍을 수가 없습니다. 감소가 아니에요. 그냥 행동을 바꾸는 거지 조절하는 거지 감소시킨 적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디크리즈가 틀렸어요. 바로 그들의 일을 나눈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애들의 행동을 만드는 거지 행동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뭐 훈련시켜가지고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패턴부터 틀렸어요. 의사소통 패턴을 공부시킨다는 얘기는 이 지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죠? 바로 그 집단으로 하여금 이것의 노동력을 조정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허락한다. 상황에 따라 더 모으고 말고를 달라지게 만든다. 바로 노동을 조절하겠죠. 그냥 정답은 1번. 이렇게 찍혔으면 됩니다. 정답은 1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한번 복습 잘 해주세요. 그리고 34번. 그냥 4번이죠. 4번 문제. 이 문제는 자, 이거 제가 한번 어제도 한번 얘기를 한 곳이 있었는데 그걸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대망의 85%짜리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 정답률이 15%. 그러니까 15%면요. 찍은 애들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거죠. 진짜로 한 번으로 긋고 자네 빼고는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 그은 애가 그냥 나눠도 20%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다들 풀려고 시도한 거죠. 나름. 왜냐하면 영어에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다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답률이 15%가 나와요. 왜냐하면 균등하게 찍었을 때는 20%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5%가 됐다는 건 정말로 푼 친구가 전부 다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통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개꿀인데? 라고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야 맞아요. 이 문제는 보자마자 한 20초를 주면 답 찍을 수 있는, 저랑 공부하신 게 맞고 구문을 공부한 게 맞고 진짜 구문 복습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면 그냥 공짜로 찍어도 대충 찍어도 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여러분들 구문 복습을 잘하고 계셨던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덜 하신 분들은 복습 잘해주세요. 잊지 마시고 이렇게 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냈더니 정답률이 15%면 그 문제를 내시는 분이 편입 문제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보통 문제를 내실 테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야, 이렇게 내면 애들 다 틀리겠구나. 그럼 더 이렇게 내겠죠?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더 풀리게 나올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 문제였죠? 그냥 이걸 갖다 넣으면 끝. 그럼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건 divorce oneself from responsibility니까 오케이, 요것만 했으면 돼요. A가 A from B, divorce는 분리시키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 같으세요? A한테서 B를 막다는 뜻입니다. prevent A from B나 똑같은 뜻이 돼요. 요거 하나를 체크했으면 됩니다. 요거를 체크 못했어도 정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responsibility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답을 안 찍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그대로 갖다 넣고 그냥 갖다 넣으면 정답이거든요. 이렇게 풀었으면 돼요. 이렇게 찍는데 1말의 고민도 없었으면 됩니다. 뭐야, 뭐 이렇게 냈어? 라고 풀었으면 여러분들 성공이에요. 다시 이것도 아직 못 들은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 번만 이거 강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나왔다는 게 좀 상징성이 크니까 우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갈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문책 포인트. 락스타랑 내 외과 의사가 나오는 그 문장에서 제가 강조를 했었던 포인트예요. 뭐 이렇게 나올 때 이걸 이렇게 필기를 하죠. 이거 해서가 아니라 이거 해서이다. 그때 제가 여기 들어갈 얘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물론 이 문제를 의도하고 한 건 아니겠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으니. 제가 강조했던 건 한양대 때문에 했던 거예요. 한양대학교에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얘기가 들어갈 것이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꼭 기억하자라고 해서 했던 얘기인데 그냥 그게 나온 것뿐이에요. 원래 이게 논리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 믿으시라고, 제가 말하는 게 다 학문적인 얘기라는 걸 믿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논리학이었어요. 여기 들어갈 얘기는 어떤 애가 들어가면 되는 거냐? 이 말을 했을 때 오해할 법한 얘기가 들어가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너희들은 그 이유가 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얘기는 딱 이 말 들었을 때 오해할 법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라고 구문 수업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외과 의사랑 락스타가 공통점이 있다 다음에 여기 낫대절에 그렇다고 그게 서로가 서로의 일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왜? 이 말 들었을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나 지금 이러려고 이 말한 거 아니고 얘 때문에 이 말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같은 말이다. 100%, 5만% 같은 말이다. 여기 들어가는 얘기는 그냥 얘랑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개념이에요. 이 문제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저께 나온 문제고 전 이 얘기를 작년 3년 전부터 했어요. 그냥 그게 나온 건데 이걸 풀 때 고민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6분 들었을 때 6분이 걸린 것도 사실 조금 슬퍼요. 이 문제는 20초짜리 문제면 다음 문제를 1분 동안 풀면 되거든요.
사실 4분이어도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 구조에 대한 확신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냥 그런 문제가 그냥 나온 겁니다. 이 교수님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 되면 된다고 라고 말했었죠. 이런 거 하나가 더 있었죠. 중대 문제 풀 때 이번엔 이렇게 This is not to say 한 김에 그냥 다 할게요. 자, 요거는 한양대학교에 나왔던 패턴으로 한번 그냥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얘나 비슷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하는 거다. 오해할 법한 이유, 그냥 같은 말 들어가면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이 말하려는 건 아니다. 이건 뭐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내 말을 이렇게 알아먹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오해할 법한 얘기가 여기 대절에 써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나왔으니 편입 문제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분이 또 문제를 내시고 응용한다면, 왜냐하면 사람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 구조를 활용하시는 분이면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매력적인 구조거든요. 이런 거 내면 되게 재밌어 하실 거예요. 이런 걸 재밌어 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재밌어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좀 더 가볼게요. 이건 딱 한양대에 나왔던 구조의 패턴이니까 독해지문에 알아두세요.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on the contrary instead rather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 요 자리에는 꼭 알아두세요. 요 자리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이 말의 반대 얘기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요 문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 음식 선호도가 결정이 된다. 이거 한양대학교 지문을 복귀하는 겁니다.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선호도의 영향에 따라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마치 선천적인 건 필요 없는 것처럼 후천적인 것만이 중요하고 선천적인 요인은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요. 선천적인 요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인 요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천적인 요인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으면 돼요. 즉, 이 대절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절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 친구들. 선천적인 요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선천적인 거 중요하다. 그렇게 쭉 가다가 다시 뭐가 나올 거냐면 이 뒤에 벗이 나올 거예요. yet. 그런데 그리고 이 얘기가 여기로 갈 겁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한양대학교 패턴. 이게 한양대학교 패턴이에요. 제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냐면요. 한양대학교 출제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땐 수능시험 출제하셨어요. 왜냐면 참 재밌는 게 한양대학교 기출문제에서 요 자리에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 unimportant라고 쓰고 밑줄 치고 여기다 어휘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한양대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문제가 이 문제죠. 수능시험에.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올해 한양대 시험의 경향을 보여주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이런 걸 내시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냥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요건 한양대 기출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 대절에 들어갈 얘기는 그냥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앞문장 얘기를 들었을 때 오해할 법한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은 아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 오해할 법한 얘기의 결과는 여기부터 써 있네요. 이 부분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어떤 애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어떤 애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냐면 우리가 책임에서 분리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책임을 안 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자신을 책임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게 우리가 진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말을 진짜 책임 안 지겠다고 한 얘기는 아니다. 그럼 책임 안 진다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오답률이 85%인 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직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빼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이 시장에 이 고등학교든 편입이든 어디든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직 이 시장에 한 명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되실 거거든요. 자,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이 말을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 다 맞으니까.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문제는 그냥 뭐지? 책임 얘기가 없네? 아웃. 뭐지? 이게 실화인가? deny responsibility. 책임을 부인한다. 그냥 대충 찍어도 5번. 이 문제는 15초짜리 문제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이게 정답률 15%짜리 문제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15초짜리 문제였어요. 이런 것들이 논리구조다라는 겁니다. 논리구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지 않아요. 말은 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말은 그 똑같은 말을 해도 반대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논리구조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뼈대기 때문에 그 뼈대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어야 되는 제 문제 풀이였습니다. 그냥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나왔던 문제